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2025년 11월 10일 오전 8시 30분 정도 되는 시각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한번 볼 겁니다. 주봉으로 봐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카운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에 가격이 또 다시 100K를 한번 뚫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속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일주일봉입니다. 일주일봉을 보는 이유는 명확하죠. 중장기적인 추세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봉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이죠. 그런데 중장기적인 분석은 틀릴 가능성을 꼭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틀릴 가능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분석보다는 단기적인 분석이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더 먼 미래냐, 가까운 미래냐.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때 가까운 미래가 먼 미래보다는 좀 더 예상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따가 점심을 뭐 먹을 것이다 라는 게 내가 10년 후에 어떤 게 되겠다 라는 것보다 더 예상하는 게 쉬운 게 맞으니까 중장기적인 분석은 일단 전체적인 틀을 세워놓는 용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한눈에 보는 용도로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분석은 4시간봉, 2시간봉, 1시간봉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시면서 현미경을 보듯이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분석도 파동 분석을 하는 목표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임펄스 파동이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5개의 파이 파동으로 구성이 되면서 추세를 나타내는 파동이죠.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고 3파가 1, 3호 중에 가장 짧을 수 없으면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펄스의 성립 조건, 말 그대로 규칙입니다. 이 규칙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가 된다면 그건 임펄스 파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임펄스 파동을 찾고 3파가 가장 연장이 많이 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길어 보이는 게 3파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뒤에 1, 2와 4, 5 그리고 1, 2와 4, 5를 동일한 개수만큼 붙일 수 있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에서 예쁜 임펄스 파동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가 또 하나 임펄스 파동이 예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126K를 찍는 과정까지 있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추세를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 속에 있는 파동인 임펄스 파동이 꼭 필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파를 저는 이 지점 74K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74K에서 49K까지 떨어진 조정을 4파라고 보고 49K에서부터 최근까지 올라온 상승을 하나의 큰 임펄스 파동이 계속 연장됐다라고 보는 게 제가 그동안 과거 차트를 분석하고 일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걸 노력했을 때 가장 잘 맞았던 카운팅이기 때문에 3파를 74K 부근에 두는 겁니다. 1파와 3파, 5파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3파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 1파와 겹쳐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신이 분석을 과거 차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의 임펄스 파동을 그릴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하나, 둘, 그리고 이게 3파가 되고 4파가 된다. 그러면 1파와 4파가 겹칠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의 시작점은 이 지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이 파동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앞에 최고점을 뚫기에는 아직 좀 남은 것이죠. 앞에 1, 2가 있으니까 뒤에도 4, 5를 하나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최고점 경신을
2번 이상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흰색 3파라고 표시한 부분이 끝나고 4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 끝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작은 시간봉도 한번 살펴보면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세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2시간봉인데요. 2시간봉을 킨 이유는 최근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이 구간을 보시면 임펄스 파동이 앞에서 크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 지점이 역대 최고점이었는데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ABC 파동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점이 단기적으로도 뚫릴 수 있는 고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ABC가 나왔는데 ABC가 뭐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서 저점을 더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또 임펄스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점 갱신을 2번 하고 그 이후에도 126회를 찍으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조정이라는 게 온다고 할 때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파동에 대한 조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고요. 조정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주봉 카운팅을 했을 때 지금이 4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파가 이미 끝났는지, 이미 100K를 깼으니까요. 100K를 깨진 순간에서 이미 깨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남았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타났었던 ABC와 비교를 해서 지금은 만약에 저점을 여기로 본다면 기간적으로는 이때 30일 정도 진행이 됐고 이때도 30일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기간적으로는 일단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앞서서 나타났었던 조정이 있어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나타났던 조정인데 당시에도 여기가 74K 부근 역대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2시간 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3월부터 8월까지 나타났으니까 대충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나타난 건데 이때로 실제로 144일 정도의 기간 동안 33%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나타났었던 조정이 상승 파동이 이렇게 있었고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그냥 딱 누가 보기에도 ABC 조정을 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ABC가 나왔고 뒤에 BC가 나오면서 ABC를 한번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점을 찍으러 갈 듯이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췄죠. 이게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일단 이만큼 나온 조정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50일 동안 20%가 넘는 조정이 나타났으니까 절대 작은 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정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점 가까이 상승을 했네? 그러면 조정하고 이제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께서 하셨지만 저점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예쁜 ABC가 완성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파동,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또 깨고 조정이 더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정은 예상하는 게 어디서 끝날지 예상하는 것이랑 기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진행되는 건지 예상하는 게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정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대 최고점이 이 지점 126K가 넘는 가격입니다. 126K 넘는 가격 대비 지금 2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태도가 일단은 하락장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하락장이 안 끝났고 앞으로도 하락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간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하락장이라면
이라는 명제를 세워두고 이 명제가 깨질 때까지는 하락장이라고 보자. 그런데 깨지면 즉시 상승장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봐야겠죠. 역대 최고점은 여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파동의 끝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 작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게 되는 거고요. 크게 보면 15K에서부터 124K, 이 점이 124K니까 124K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이 일단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게 상승을 해서 고점을 넘긴 것은 맞습니다만 이 지점이 뚫려버렸죠. 그러니까 1파와 4파가 겹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고점이 찍은 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지점이 뚫리지 말았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임펄스 파동 성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뚫렸고 파동이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종결이 됐고요.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만큼 나타났고 또 다시 하락해서 저점을 깨고 요만큼에 대해서 이만큼의 조정이 나타났고 또 저점을 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장으로 간주를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 조정을 거쳤고 하락을 하는데 또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의 조정을 거치고 또 하락해서 저점을 깨고 요만큼의 하락에 대해서 또 이만큼의 조정을 거쳤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정장을 거칠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간주를 했으니 이 지점을 일단 저점을 하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게는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것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하락할 것이다. 이게 메인 시나리오인데 조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진행될 건지 예상하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나왔었던 저점이 이때 나온 저점이랑 얼추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같은 98K대입니다. 그런데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 98K가 뚫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97K 그리고 96K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이 뚫리면 또 여기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촘촘하잖아요. 지금 간격이. 촘촘하게 가격 기준을 세우시면서 여기를 이제 깨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을 여러 개 세워가시면서 촘촘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하락장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상을 하면 그것보다 살짝 덜 미치거나 완전히 박살내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파동에서 이제 최고점을 넘길 것 같은데? 라는 희망 회로를 주고 다시 저점을 깨고 희망 회로를 줬다가 또 저점을 깨고 이런 방식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즌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70K 간다, 50K 간다, 40K 간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런 예상이 의미가 없다. 지금의 현재에 충실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대응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깨면 하락장이라고 간주했던 게 깨지고 상승장이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치고 있는 조정이 크게 보면 126K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12K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게 보면 112K를 넘겨야 하고 그 다음에 116K, 118K 정도를 시원하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이게 한 번에 몇 개의 긴 캔들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상승을 하는 동안에 굴곡을 거치면서 상승을 할 건데
그 굴곡도 한번 보시고 그 굴곡 안에서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상승 파동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더 연장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이것보다도 앞서서 상승장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박앤세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박앤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사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살 게 아니라 그게 어쩌면 포모에서 오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확률에 근거해서 타점보다는 확률에 근거해가지고 마인드를 정립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속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인사이트와 자료 그리고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